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석진? 강남에서 그 여자랑 도대체 뭐 한 거야? 어서 말해. 아무 일도 없다고 했잖아. 제발 그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거 그만해. 말해도 내가 믿지 않잖아.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 날 배신하고 이제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석진, 넌 진짜 개만도 못해.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완벽해 보였던 결혼, 하지만 남편의 한 가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또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현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남편 석진과 아들 민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단순하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 석진은 재능 있는 건축 엔지니어로 큰 회사에 다니며 종종 출장도 다녔지만 언제나 가족을 먼저 챙겼습니다. 우리 아들 민주는 제게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영화처럼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할 때 학교 근처 카페에서 처음 석진을 만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차분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는데 제 이상형에 딱 맞았습니다. 우리는 몇 달간의 만남 끝에 사랑에 빠졌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부산 시내 작은 예식장에서 양가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초반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해운대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거나 길가의 해산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약 1년 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점점 더 바빠졌고 야근도 잦아졌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점점 드물어졌고 그는 점점 더 피곤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과 행동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석진의 정장을 정리하다가 그의 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이었고 우리가 한 번도 함께 간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정확히 누구와 갔는지 적혀있지 않았지만 고급 요리와 와인, 디저트까지 포함된 저녁 식사는 분명히 비쌌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와 갔던 걸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석진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었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상상하는 일이 사실이라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고 그로 인해 민준이가 상처받을까 봐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석진의 일상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녁 늦게 전화통화를 자주 했고 통화할 때마다 밤을 나가곤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향수를 뿌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은 점점 더 어색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대부분 민준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어졌고 아이조차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석진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그렇듯 가장 친한 친구 소영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대학 시절부터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로
제게 늘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지현아, 이런 문제는 내가 혼자 안고 갈 일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석진 오빠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어. 소영의 조언은 저를 안심시키면서도 무언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석진 오빠의 행동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범한 결단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석진 오빠한테 다그치듯 물어보는 건 민준이한테도 안 좋을 거야? 차라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 내가 진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화하면 그때는 너도 더 당당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머리를 식히기로 했죠. 그런데 카페에 들어선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는 석진과 낯선 여성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석진은 그동안 저와 대화할 때는 보기 힘들었던 미소를 띠고 있었고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달려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따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민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온종일 느꼈던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석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했고 민준에게 장난감 블록을 함께 쌓아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모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일 것입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민준을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해. 하지만 더는 이렇게 지나칠 수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해. 남편 석진과 낯선 여성의 모습을 목격한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억누르려던 감정이 마치 넘칠 듯이 요동쳤고 진실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석진은 갑작스럽게 서울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하루를 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말투를 자연스럽게 유지했지만 이제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인천에 있는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석진이 말한 회의의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가 출발하는 시간, 옷차림, 가져가는 물건들까지 전부 기억에 새겼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를 몰래 따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뒤 석진은 제가 예상했던 회사 사무실이나 호텔이 아닌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과 마주한 석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성은 이전에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낯선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내부로 들어갔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해야 해. 저는 레스토랑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석진은 그녀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역을 지날 때마다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불빛처럼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금 당장 석진에게 따져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석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잘 끝났다 하며 피곤한 척했고 저는 속으로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심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으니 이제는 물어볼 차례야. 사진도 있고 더 이상 나 혼자 끙끙대지 않을 거야? 저는 석진과의 대화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껏 사랑했던 사람과 마주 앉아 그에게 진실을 묻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석진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신과 분노가 터질 듯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석진, 이게 뭐야? 저는 핸드폰에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진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어색하게 웃더니 금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사진이야? 누가 장난으로 찍은 거겠지?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한 거야? 그의 변명은 너무 얄팍했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회사 동료라고? 그런데 왜 둘만 있어?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마치 변명거리를 찾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너가 본 게 맞아. 그 여자는 지연이야. 회사에 새로 들어온 동료야. 석진은 억지로 입을 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이랑 특별한 건 없어. 그저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너랑도 잘 지내지 못하니까 그냥 좀 다른 느낌이 필요했을 뿐이야. 가족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어. 그의 말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느낌?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결혼 생활과 가족의 의미를 너무나도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 거짓말을 하고 몰래 만난 거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리며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는 낯선 번호로부터 왔고 짧은 내용이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이야기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란 채 석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지연이 나한테 직접 연락까지 해? 그는 담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녀에게 내 번호를 준 적 없어. 정말 몰라. 메시지에 답장을 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결국 만나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과 만나기로 결정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석진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솔직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히 석진과 지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석진, 그리고 민준이라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출발점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부산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고 제 앞에 앉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지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거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석진 씨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당신과 곧 이혼할 거라고 했고 우리 둘이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연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인생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지현 씨께는 진실을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상상도 못해요. 하지만 저는 석진 씨가 이렇게 양쪽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의 고백은 저를 복잡한 감정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약간의 연민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 석진이 단순히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지연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그녀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도 이런 거짓말을 했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석진의 행동에 상처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멍한 상태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민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석진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거짓말로 두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석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민준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고통을 넘어 제 자신과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석진이 과연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과의 만남 이후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도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진과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집을 떠나야 해요. 우리가 다시 대화하기 전에 나와 민준,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다져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제가 이미 결심한 것을 느끼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지현.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는 몇 벌의 옷과 간단한 소지품만 챙긴 뒤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석진이 떠난 뒤 저는 민준과의 일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민준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잠시 쉬고 있어, 민준아.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한단다. 저는 민준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주말에는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민준이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석진은 집을 떠난 뒤 처음 몇 주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는 갑자기 저에게 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지현, 나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있어. 당신과 민준을 잃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제야 정말 알게 됐어. 이메일에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말뿐인 사과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석진은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부 상담 수업에 등록했고 매주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상담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진은 저와 민준에게 여러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속에는 그의 후회와 가족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뭐든지 할 거야. 그의 편지는 민준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작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의 꾸준한 노력과 변화하려는 모습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석진이 없는 시간 동안 저 역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과 점차 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그를 이해하지 못했나? 그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데 부족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석진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지 말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실수로 인해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까? 이 질문은 매일 밤저를 괴롭혔고 저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진은 점차 민준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민준과 시간을 보내며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어? 민준의 말에 석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돌아갈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제가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해 보였습니다. 석진이 집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고 민준과의 일상에 몰두하며 자신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외관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제 내면은 매일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석진이 없는 집은 조용했고 가끔 그가 집안에서 활기차게 민준과 놀아주던 순간들이 떠오르면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당했던 그 순간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매주 상담을 갖고 있었고 저에게도 그 과정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달 그는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나는 매일 당신과 민준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어. 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당신이 다시 날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거야.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민준은 이제 6살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더욱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살아요? 다른 아빠들은 엄마랑 같이 사는데? 그의 질문은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아이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빠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민준아. 하지만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민준은 여전히 석진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석진은 매주 주말마다 민준과 시간을 보냈고 공원에서 축구를 하거나 함께 장난감을 조립하며 부자간의 유대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삶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육아에만 전념했던 저는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예전에 배우던 마케팅 강좌를 재수강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2번 강의에 참석하며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강좌에서 만난 몇몇 여성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은 정말 복잡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셨군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도 충분히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응원과 공감은 제가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동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석진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현, 난 너와 민준을 정말로 되찾고 싶어. 그동안 내가 한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게. 그의 말은 이전보다 더 진솔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의 말을 듣고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석진, 너의 노력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민준을 위해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 대답을 하진 않을게. 그는 제 결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민준은 점점 더 성장하며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할 때면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내 감정과 민준의 행복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을까? 이제 저는 가족을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와 석진, 그리고 민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신뢰, 상호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매일 그 진리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올바르기를 희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